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날. 그쵸. 아무 생각을 못 해가지고. 네네. 정신 없어서 지금 병원 갔다고 막 그때 금요일에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네네. 오시는 분들 다 똑같아요. 영업. 네, 목적은 네, 영업. 네, 근데 네. 100만 원, 200만 원 썩 던져놓고 내용 설명 없이 이거 하시면 그냥 좋아요. 웃으면서 정말 네, 영업적으로 오시는 분들 네, 계시고 네네. 저희 여기 앉아있으면 하루에도 막 삼성화재 명함 들고 오시는 분들 두세 분씩 계세요. 네네. 네, 진짜 많아요. 많은데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잖아요. 눈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수트맨. 안녕하세요. 아이고. 와.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새해가 밝았네요. 그때 접촉사고 나신 그거는 어떻게 좀 마무리가 잘 되셨는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 난 거죠? 네, 잘 치료받고 네.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네. 보통 보험사에서 이렇게 합의 진행을 시도하죠. 네네. 그래서 저도 뭐 아주 막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인가요? 네, 오늘 일정은 기존에 제가 이제 계약을 해서 네. 관리를 해드리는 업체이고요. 네. 거기에 실장님이 이제 여자분이신데 대표님 따님이시기도 하고 네. 거기에 퇴직금 플랜을 네. 어쨌든 좀 제안을 드리기로 해서 퇴직금 플랜. 네네. 네. 그래서 제안을 드리러 지금 출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트맨. 작년이죠 벌써. 네. 연말에 네. 아주 화려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계엄. 계엄. 이라는 이벤트가 좀 있었는데 경기는 좀 어땠나요? 저는 사실 계엄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계엄이 잠깐 했다가 어쨌든 소위 불발이 된 건데 네. 그게 무슨 그렇게 실물 경제하고 그렇게 연관이 타격이 있을까? 이랬어요. 저는 그랬는데 제가 뭐를 보면서 느꼈냐면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회사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정말 뭐 매출이 한 30% 40% 떨어졌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중간재 납품을 하시는 공장들이나 이런 사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납품했던 물건들이 빠져야 이제 내가 또 새로 만들어서 그곳에 또 납품을 매출처에 하는 건데 나는 또 이만큼 만들어놔서 그걸 납품하려고 그쪽으로 가보니 내가 전에 납품했던 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빠진 거죠. 전체가 약간 올스톱된 그런 느낌이구나.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가 저는 그랬거든요. 원래 안 좋은 거지 계엄의 여파일까라는 생각을 친구랑 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 정말 큰 타격이 있더라. 보험 쪽은 어떻나요? 보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 한 군데 가야 될 수도 있는 그 업체는 좀 금액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오셨어요. 이런 데도 있습니다. 부담된다. 네. 이 지금 고정 지출이니까. 고정 지출이니까. 줄일 수 있는 걸 다 줄이는 상태까지 온 데들도 있는 거죠. 공장 부지를 사서 이자 비용이 나가는 거 그것도 대환으로 알아보시고 전기세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받으시고 아무튼 내부적으로 또 이런저런 이제 지출들을 나갈 수 있는 거를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제가 물론 보험이 중요는 하지만 네. 그대로 가야 됩니다를 차마 좀 말씀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려울 때일수록 한번 그럼 같이 줄여나가고 다시 후를 기약하면서 어느 정도 자금이 다시 또 풀렸을 때 제대로 또 정상화 해보시죠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려운 시국이네요. 지금 첫 번째 가는 미팅 장소는 미팅 네. 업체는 어떤 업체인가요? 여기는 이제 종이 박스를 또 제조하는 공장이고 뭐 대표님 따로 계시는데 여기 실장님이 이제 따님이세요. 그리고 또 사위분도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조금 가족 기업 형태인데 매출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서 네. 지금 법인 전환 및 설립도 고민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군요. 이제 종합소득세 부담을 또 많이 갖고 있기도 하신 또 이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차차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컨설팅 드리는 거는 퇴직금 부분을 또 고민하고 있으세요. 따로 이제 재원 마련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형태가 가장 회사에 좀 합리적일까를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러면서 사실 또 개인 보험도 봐드리기도 했습니다. 곁다리로. 맨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신 업체이신가요? 여기는 도립방문. 도립방문. 네. 이제 개척 활동을 한 공장 고객이시죠. 그냥
방문을 드린 네, 건가요? 그냥 방문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여기는 또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쪽 근처에 지금 제가 이제 개척한 업체들이 꽤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이게 고구마 줄거리 캐듯이 한쪽이 내 협력사, 고객사가 되면 이제 그쪽은 또 자주 방문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쪽을 갈 때 그 주위에 또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또다시 또 계약 체결이 되고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서 시간이 되면 사실 이 근처에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험을 들고 거기에 대한 기업보험 같은 경우는 사업에 있어서 또 세무나 막 노무나 이런 것들도 다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주시니까 네네.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난 다음에 주변 기업 하시는 대표님들께 소개해 주시는 일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 왜냐면은 대표님들도 그 커뮤니티가 또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좋다라고만 느껴지면. 네. 근데 거기까지가 또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좋아 정도면은 네. 막 이렇게 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입이 무거우신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오. 소개를 막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상당수의 퍼센트지는 네. 조금 이렇게 좀 무겁게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네. 진짜 만족스러우실 때는 진짜 찐 소개를 해주시죠. 찐 소개를 해주신 경우는 가면 그냥 계약이다. 수트맨. 그냥 그 대표님을 만나러 갔는데 네. 거기 어떤 분이 이제 와 계시는 거죠. 커피 한잔 하러.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대표님께 이제 뭐 전달해드릴 증권이 있었다든지 네. 서류가 있었다든지 해서 간 거였으니까. 네. 그리고 또 갈 때 또 저는 또 그렇게 막 비싼 거 아니더라도 네. 그냥 뭐라도 하나 이렇게 들고 가는 편이에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사람 간의 또 정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문을 드려서 저는 어차피 제 고객님이신 대표님께 네. 이제 해드릴 얘기를 했죠. 네. 근데 그 옆에 계신 그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이제 계셨던 그 분이 또 다른 회사의 대표님이셨던 거예요. 오. 여기도 매입처 매출처들이 막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한번 뭐 연락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파했어요. 네. 근데 그러고서 하루인가 이틀 지나고서 저희 이제 기존 그 고객이셨던 대표님이 저한테 문자가 띡 하고 왔어요. 네. 뭐 자세한 설명도 없어요. 네. 그냥 이름 누구누구 대표 그쵸. 연락처 연락 한번 해보세요. 네. 끝. 그래서 연락을 해서 가면 뭐 여러 가지 받을 게 있죠. GMR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이 완벽하게 되어 계신 분들은 100명 중에 한 30명도 안 되니까. 저는 정말 뭐 제가 막 의도를 갖고 뭐 어떤 계약을 해야지 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더라도 그만큼 시장이 혼탁하고 좀 진정성 있는 담당자를 만나기도 좀 어려운 때가 아닌가. 그만큼 영업이 좀 어렵다는 반증이겠죠. 영업이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매출을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다 보면 근데 사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보내드려야 될 고객들도 있는데 어떻게라도 메이드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그 고객님한테는 그리 유리하지 않은 그런 컨설팅이나 제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계약이 되고서 상당수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고 이제 제가 그 이후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저를 또 만나게 되시면 저는 또 그 고객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다 보면 네. 바로잡을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더라. 제가 어떤 막 영업적인 내지는 저의 이익을 갖고 얘기하지 않아도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진정성. 왜냐면 당장 나한테 남는 것만 생각하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계약을 하기도 해요. 이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 설명과 PT를 들으면 혹할 수는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조금 속된 전문 네. 용어로 말빨로 네, 조진다고. 말빨로. 근데 이게 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정보라는 것은 공유가 되게 돼 있고 또 그 대표님이든 그 고객님이 또 한 분하고만 이렇게 교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 뭐 이런 대화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게 해?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그 대표님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될 거고. 진짜 공격적인 개척 영업과 진정성 있는 어떤 컨설팅이 되면 그 고객이 2차 마케터가 되어 주시는 경우들이 많겠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도착을 이제 했습니다. 오, 공장이 크네요. 조 지라드 법칙인가요? 한 명의 고객 뒤에 250명의 가만 고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한 명을 만족시키고 정말 진정한 충성 고객이 되신다면 250명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25명 2.5명은 확보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한 명의 고객을 잃으면 그 고객을 잃어서 내가 그 계약이 깨지고 뭐 이렇게 내가 환수가 되고 뭐 이런 마이너스 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외로 참 세상이 좁은 경우 많습니다. 맞아요, 좁아요. 네, 이렇게
통하면 그러면은 내가 진짜 중요한 클로징을 앞두고 있는데 나한테 예전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으로 떠나가신 고객이 또 지인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은 100점 100패 이제 깨지는 계약이 돼버리죠. 아무리 내가 상황이 좋은 상황에 매칭이 됐고 내가 내 제안이 너무 좋은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거는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 그거는 영업적인 멘트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250명을 만나러 가보시죠. 네, 그러면 가보시죠. 가보시죠. 수트맨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날. 그쵸. 네, 깜빡하고 있어서 정신이 네네네네. 근데 저희 그때 말씀드렸던 네. 유튜브 제가 오늘지? 네, 같이 오셨는지? 그래요? 네네네. 제가 아무 생각을 못 해가지고 네네. 정신 없다 진짜 병 같다고 막 그때 금요일에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네. 오시는 분들 다 똑같아요. 영업. 네, 목적은 네, 영업. 네, 근데 네. 100만 원, 200만 원 싹 던져놓고 내용 설명 없이 이거 하시면 그냥 좋아요. 웃으면서 정말 네, 영업적으로 오시는 분들 계시고 네네. 저희 여기 앉아있으면 하루에도 막 삼성화재 명함 들고 오시는 분들 두세 분씩 계세요. 네네. 네,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잖아요. 눈들 바를 모르겠습니다.